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휴장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재료를 남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꼭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외로 또 추가적인 소식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국에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보조금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들 일부 피해를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서 어떻게 내용들이 세부적인 흐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물산과 관련된 건설 얘기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GS건설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새해 첫 마수거리와 함께 수주를 잇따라서 따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너지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에 예상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등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GS건설이 연초부터 도시 정비 사업 수주 1조 클럽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LG U+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발주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대명 손우그룹이 티웨이 항공에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20일 대명 손우그룹은 티웨이 항공 경영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나성훈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재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는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으로서 합산 지분율은 30% 수준입니다. 대명손우는 26.77%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격차가 약 3%포인트에 불과하면서 꾸준히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앞으로 대명손우는 현 경영진 체제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공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CC 항공을 둘러싸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티웨이 항공의 고장 및 장애 사고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는 것이 대명손우 측의 요구사항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는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이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또한 대명손우와 예림당까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등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부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당초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던 5개 차종 중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제네시스 EGV70 등 3개 차종이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1일에 나타났던 리스트에서는 첫째 요건이었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만족하면 보조금 대상에 넣었지만 14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서는 중국산 부품 여부를 따지는 두 번째 요건을 일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제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아의 2개 차종도 추후에 업데이트해서 빠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EGV70 3개 차종은 올해 2분기부터 보조금 요건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20만 원 선도 다시 밑으로 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9,58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트코인 시세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 차기 위원장에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을 지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17일에는 본인의 이름을 딴 이른바 트럼프 코인을 출시하면서 출시 이틀 만에 시총이 무려 우리 돈으로 3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장 마감 후에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7.2%를 보유하면서 시간외에서는 3%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위지트까지 3%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GS건설이 새해 첫 달 부산과 서울 등에서 잇따라 도심 재개발 사업권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총 수주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GS건설은 6,498억 원 규모의 서울 중랑구 중화 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2023년 말 매출액의 4.84%에 해당하고 이에 앞서서는 6,374억 원 규모의 부산 수용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3,929억 원 규모의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세 건을 모두 합치면 새해 첫 달에만 총 1조 6,801억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송파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등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인데요. 건설업황 불황의 끝이 보이는 가운데 GS건설의 주가 흐름까지도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 U+의 4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기 순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44% 줄어들었습니다. 자회사인 LG 헬로비전이 지난해 유무형자산 손상 차손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손상 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장부 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회계 손실과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LG U+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4조 6,25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준입니다. 잠정 영업이익은 8,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줄어들었습니다.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LG U+,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새해 발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총 1조 2,623억 원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올해 가스공사의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 원, 용역 2,342억 원, 물품 구매는 1,586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273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중 상반기에만 1조 1,00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조기에 집행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역시 급락했는데요. 최근에는 소폭의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